너무너무 진짜 황당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을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직접 내 자식이 그렇게 이제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화나고 분하고 절대로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수련회에서 생긴 일, 사설학원 교사의 유아보호 범위에 관한 사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하순, 초등학교 1학년인 형진은 보습학원에서 주최한 수련회에 대한 기대로 마냥 부풀어 있었다. 이슬했잖아. 이게 뭐야 이게? 엄마. 왜? 또래 남자아이들이 그렇듯 형진이도 장난이 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 형준이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아유, 걱정 마세요. 저는 못 가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살필 겁니다. 네. 자, 가자. 형준이 잘 갔다 와. 응. 저기 선생님은 몇 분이나 가시나요? 원래 3분이 가시기로 돼 있었는데요. 원장 선생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저하고 김 선생님 둘만 가게 됐어요. 그래요? 손이 좀 부족하시겠지만 우리 형준이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잘 다녀오세요. 네.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명의 지도교사가 빠진 채 출발을 하게 되고 더위를 식히며 물놀이에 마냥 신난 아이들. 그러나 아이들과는 달리 동행한 지도교사 혜경 씨와 은숙 씨는 아이들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이어진 캠프파이어. 그때까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피곤한 기색 없이 프로그램에 열중했다. 저녁 나절이 되면서 서서히 지루함을 느끼던 형진이 순간 엉뚱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노래 말고 귀신놀이 같은 거 하면 진짜 재밌을 텐데. 귀신놀이 무섭잖아. 뭐가 무섭냐? 나 없어져도 찾지 마라. 오늘 푹 자고 내일 또 재밌게 놀자. 네. 자, 누워. 취침 시간이 돼서 잠자리에 들은 아이들.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잠이 들게 되고 수진이가 제일 먼저 잠들자. 네, 선생님. 좋은 꿈 꾸고. 네. 형진이 어머니로부터 특별히 부탁을 들었던 터라 형진이의 잠자리를 한 번 더 돌보았던 혜경 씨. 그렇게 수련회의 밤은 찾아오게 되는데 선생님 일어나 봐요. 네? 학생 수가 벼요. 화장실 갔겠죠. 선생님, 형진이가 없어요. 형진이가 없다고요. 놀래켜줘야지. 엄마 깜짝 놀랄걸? 취침 도중 형진이가 없어진 것을 안 혜경 씨와 은숙 씨는 수련회장 곳곳을 다니며 형진이를 찾아보았지만 형진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다.
그 후로 1시간여가 흐르고 수련회장 근처 숲속에서 형진이를 발견한 혜경 씨와 은숙 씨. 다소 놀란 모습의 형진이 얼굴은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다. 너 왜 나왔어? 언제 나왔어? 형진아, 괜찮아? 요령놀이 하려고요. 나 조금밖에 안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비밀이에요. 괜찮다는 형진의 대답을 들은 혜경 씨와 은숙 씨.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은 생각에 그날 일을 덮어두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수련회를 다녀온 후 형진이의 식사량은 급격하게 줄었고 평소와 달라진 형진이를 보며 유진 씨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그래? 너 아침도 안 먹었잖아. 달라진 형진이 모습에 혜경 씨도 걱정을 했던 것은 마찬가지. 그러나 혜경 씨는 유진 씨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잠을 자던 형진이가 헛소리와 함께 식은땀을 흘리던 일은 그 후로 계속되었고 급기야 소변에 젖은 이불을 본 혜경 씨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다. 갑자기 자다가 벌떡 깨서 엉엉 울기도 하고 생전 안 하던 저기 오줌도 싸고 그러고 애가 좀 시큰둥하고 풀도 죽어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형진아, 엄마한테 말해봐. 수련회 가서 무슨 일 있었어? 응? 그러니까 그게... 장난기가 발동해 유령놀이를 하러 나온 형진이. 정신없이 돌아다니던 형진이는 갑자기 나타난 크고 사납게 생긴 개와 마주하게 되고 겁에 질린 나머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 채 놀라고 말았던 것이다. 사방 그 어느 곳에도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없었던 수련회장 근처. 어린 형진이에게 그 모든 것은 공포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전 처음 듣는 일이라. 아주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시는구만. 그런다고 모를 줄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비밀이 있는지 아냐고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형진이가 밖을 나가긴 했었지만 별일 없었다고요. 별일이 아니라고요? 애가 저렇게 돼가지고 왔는데 별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도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밤에 자는데 심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 깼고 그때 형진이가 나간 걸 알았다고요. 아니, 애들이 수련회 간 거지 선생님들이 수련회 간 겁니까? 애가 나가는 것도 모르고 넋이나 빼두고 잠이나 자고 있고.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날 저희도 노력할 만큼 노력했다고요.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확인했으면 됐지 그 이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형진이 장난 심한 거. 되려 잘못을 따지자면 우리 말 듣지 않고 밤에 몰래 나간 형진이 잘못 아닌가요? 형진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요. 아니, 걔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사고 판단을 했겠냐고요. 애라고 애! 수련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지도교사의 책임이라며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의뢰인. 저희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장난이 심한 아이 잘못이죠. 아이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며 의뢰인의 과실을 주장하는 상대방.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수련회에서 생긴 사고,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씨는 형진이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형진이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 및 유진 씨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서 교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본건의 경우에 보습학원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형진이의 치료비 및 형진이와 형진이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가 포함이 됩니다. 물론 아이의 장난이 지나치게 심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실시한 안전교육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이를 찾기 위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아이가 전부터 경기를 하거나 소변을 가리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대부분의 유사한 사건이라면 인솔교사의 책임을 회피하기는 힘들다. 아울러서 보습학원 원장은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 책임을 같이 지게 되고, 이 경우에 교사들과 원장 상호 간에는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